사망 장소가 선박 위가 아니라 자택 또는 다른 장소라 하더라도 직무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무 수행성도 인정되고 당연히 직무상 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상선에서 1등 항해사로 승선했고 지금은 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항해사 출신 변호사 정찬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직무상 재해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직무 수행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함께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준, 바로 직무 기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직무 기인성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무기인성이란 무엇은 의미일까요? 직무기인성은 산업재해보호법상 업무기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즉 업무 때문에 다쳤거나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직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호법상 직무상 재해도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의 기인에 발생한 부상, 질병이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어선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에 있어 중요한 점은 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100%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는 근무 환경, 업무 강도, 기존 질병 여부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무가 힘드니까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례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직무기인성이 인정될까요? 어선원에게 적용되는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갑판을 정리하지 않아 넘어진 경우나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지 않아 다친 경우,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무기인성이 인정되고 자연스럽게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과로사 유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유형인 사고 발생에 따른 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무기인성 인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로사 유형의 경우에는 기인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판례는 업무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누적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직무기인성을 폭넓게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자력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직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직무 수행성까지도 함께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망 장소가 선박 위가 아니라 자택 또는 다른 장소라 하더라도 직무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무 수행성도 인정되고 당연히 직무상 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직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인 직무기인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직무기인성은 사고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또는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직무기인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니 필요하실 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